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투데이 분석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계속 사는 거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시진핑의 3연임 이후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 자막에도 나가지만 미국의 교원연금 아니면 텍사스 연기금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빼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낮춰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비중으로도 높여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러면 외국인은 또 무엇을 살 것이냐. 계속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살 것이냐. 아니면 비어있는 소위 말해서 빈집을 또 노릴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계속 반도체를 얘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킹달러와 달러당 환율 1,600원 얘기 나올 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저렇게 지속이 되는데 원래 외국인 매수라는 달걀이 나오면 환율 하락이라는 닭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지금 외국인 매수나 매도의 그 수급의 영향력이 커진 이후부터. 그런데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서 위기론이 나오고 무슨 위안화가 절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시아발 위기가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중국발 IMF가 오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게 트리거가 됐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돼서 그때 계속 우리나라의 자산을 완전히 트래시 같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가 결국에는 환율을 무너뜨렸고 이 상할치만큼 항상 마지막 불꽃이 강하죠. 등산을 해가지고 산 정상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가는 마치 무슨 강철 로봇캅 다리를 가진 것 마냥 이상한 모양이 나올 때 항상 마지막 불꽃이었고 곡물 가격이랑 금속 가격이 다 그런 어떤 움직임을 이미 선제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변곡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다 정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은 3년임을 위해 후진타오까지 쫓아내면서 그런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통제들을 하고 코로나 봉쇄를 했던 것이고 미국의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스킨라빈스 31 지금 몇 번째 얘기 드리고 있죠. 지독히도 경제가 강하고 고용률이 좋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좋은 건데 왜 고용률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일부러 굉장히 땡겨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조금 인상을 빨리 했죠. 그런 이유는 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지금 공화당에 비해서 엄청나게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의 발판을 만들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선 이제 반도체가 혹한기 얘기 나오는 반도체가 이미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랐나.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이미 그 얘기 한창 나올 때 몇 프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알고리즘 이해가 되겠죠.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반도체주들은 전부 급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 이런 것들이 슈퍼울이라고 2차 전지를 그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격이 엄청나게 낮아져서 심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권에 지금 과열 지표가 다 와 있는 반도체를 택할 것인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다. 저는 반도체는 지금 분명히 너무 많이 빠진 게 맞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금 반도체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그야말로 반도체 주식이야말로 타이밍 매매를 해야 하지 않나. 2차 전지는 타이밍 매매가 아니라 경기 불황기에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앞으로 한 10에서 20%, 30% 정도는 또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장성을 꾸준히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의 강력한 반등과 뭐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부 다 올랐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세미컨덕터스까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혹한기 얘기 나올 때 미리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낸드 플래시 시장도 결국에는 3-4개로 좁혀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결국 중국이 나가 떨어지겠죠. 낸드 플래시에서. 그래서 결국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이제 확고한 지위를 또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와의 자웅만 겨루면 되는. 그러니까 예, 이거예요. 지금은 들어가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비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본다면,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는 나중에라도 중국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잘 할 수 없을 겁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점점 이제 도태되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수급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기술력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싼 걸 좋아하거든요. 뭐 치고 나가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것도 답이고, 싼 걸 사서 나중에 올라간 거를 이제 답을 찾는다면, 예. 외국인들의 선택이 왜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느냐라는 생각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싸고 기술력도 있고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제 소외될 테니까 예. 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열띤 토론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와 연결해서 그러네요. 이런 예. 토론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자, 저희 이번 질문. 그래서 앞서서 2차 전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결국 지금 당분간 시장은 뭐가 주도할 것이냐. 선거 이후에 시장이 좋다면 어떤 게 주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로 키맞추기 차원으로 다 못 오른 종목을 찾을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 이제 어제 최근에요, 눈에 띄는 기업들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논외로 하고 예. 10차 전지까지 갈 거니까. 예. 그 요즘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 그렇게 안 좋다고 했던 중국 수혜주들, 화장품, 화장품 주식, 같은 것들이 예, 올라오죠. 아모레퍼시픽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좋은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거 다 전혀 떠나서 빈집인 거예요. 빈집이어서. 그래서 기관이 그 빈집 채우려고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확 산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처럼 2차 전지에 올라탈 것인지, 반도체에 올라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의 이런 순환매에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 소장님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에 들어오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캐파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까지 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야 한쪽의 지역에 타격을 심하게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시장에 타격을 너무 많이 받는 데다가 지금 따이꿍들은 지금 그렇죠, 이득이 없어요. 갖고 만약에 보따리상이 와가지고 어거지로 떼어갖고 갔다고 쳐도 위안화가 너무 저기 평가절하가 되어 있어서 이득이 별로 없어요. 따이꿍들이 활약할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는 또 이 지금 Z세대들이 무섭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왜 지금 메타가 저렇게 폭락을 하는 것이고, 왜 페이스북이 선제적으로 메타로 사명을 바뀌었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틱톡의 성장성이 무섭거든요. Z세대들에게 친구 되려면 5만 원 준다, 10만 원 준다, 15만 원 준다면서 돈 살포하면서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Z세대에서 압도적으로 틱톡이 떠오르면서 나머지가 다 망가졌거든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자기네 거 쓴다는 거예요. 거차오. 중국 거 틱톡 쓰고 자동차도 비아디 거 타지, 뭐 테슬라 저기 우리나라 기아 현대 전기차 안 타는 것이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설화수 안 쓰고 화시지 쓰는 거죠. 물론 젊은 애들이야 퍼펙트 다이어리나 이런 거 쓰겠지만, 그거를 이제 선물로 뭐 설화수를 부모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화시지를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풀리더라도
기본적인 만약에 경쟁력이 있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면은 이 지금 중국의 봉쇄나 이런 게 풀리더라도 문제인 거죠. 코로나 봉쇄가 풀려서 매장으로 젊은 친구들이 달려간다. 근데 달려갔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자기네 중국산을 쓰거든요. 그 애국주의 열풍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각인이 머릿속에 돼버리면은 걔네들이 30, 40대가 돼서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씨앗을 미리 중국이 전체 세계를 딱 가둬놓은 다음에 자기네 것만 뿌리고 있는 면세점도 지금 똑같죠. 외국 여행을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이난 섬에다가 면세점을 엄청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면세 한도를 화끈하게 풀어버려가지고 굳이 한국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북미 유럽을 뚫기에는 아주 멀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전략 면에서 좀 미스를 한 건 맞아요. 아예 명품 브랜드로 가든지 아니면 좀 저가 라인으로 가든지 좀 애매하게 가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됐는데 그래서 실적이 아니라 빈집에 수급이 비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길게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그 정도의 키 맞추기 차원의 상승을 노리고 그야말로 단타 매매는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얘기해서 왜 화장품이 나왔냐 하면 네. 2차 전지가 주춤을 하면 그동안에 좀 못 올랐었던 쪽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화장품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면 2차 전지라는 거를 좀 다시 얘기해 보면 소장님이 보기에는 2차 전지 이렇게 최근에 뭐 하루 이틀이긴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의 시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한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만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별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네.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캐시우드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테슬라 4,800달러를 간다고 하니 지금 뭐 그 캐시우드 분과 함께 스타일을 같이 하면서 가면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꺾여서 지금 밸류 체인이 모두 무너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조금 더 갔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뭐 다른 메이커에다가 납품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데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의 대장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의 영향이 아직도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원재료 쪽으로 떠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움 LNF가 엄청 뜨거울 때 코스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른바 포케죠. 포케의 종목 게시판에 약간 왜 우리가 약간 소외되어야 되지? 그리고 제4의 소재업체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도 작은데 화끈하게 가니까 부러워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몇 주일 동안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세고 포스코 홀딩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 이유가 결국 아까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중국을 눌러가지고 화장품은 안 좋은데 중국을 눌러가지고 지금 좋은 게 원재료 업체들이거든요. 포스코 그룹이 옛날에 원래 포스코가 철강업이 본업이잖아요. 지금 약간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 나쁘게 전도된 건 아니죠. 옛날에 아르헨티나 2018년에 아르헨티나, 2006년도에 그 리튬 광산, 니켈 광산 확보해 놓은 게 리튬하고 니켈 광산을 확보해 놓은 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리튬, 니켈을 중국산을 쓰면은 결국 배터리가 우리나라 거라도 거기서 원료가 몇 프로가 중국 거냐를 따져가지고 배터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원체 우리나라 배터리가 굉장히 위상이 좋아서 쓰지만 나중에 네. 어느 순간은 굉장히 배터리 회사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예. 기업이 지금 철강 업종에서 약간 2차 전지 업종으로 그런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른다. 그런 약간 후발주를 노려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선도주의 역할을 했던 업체들은 이격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테슬라가 추락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훨씬 더 이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에 기회가 있지 않는가. 예. 아직 화장품보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딱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전 세계가 밑바닥에서 15%가 뜨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결국 고민의 답은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2차 전지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회사 말고 종목을 좀 확장해서 덜 오른 2차 전지 소재를 찾아보자.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찾아서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얘기해 드리면은 예.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정도 같은 그런 등치 큰 거기에 움직이죠, 쉽게. 삼성전자가 쉽게 5%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큰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삼성전자랑 시총이 똑같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관심들도 높은데 이거는 곧 또 오시니까 네.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